오래간만에 돌아온 퇴근길 토크입니다. 이 퇴근했더니 피곤해요. 이 겨울에는 좀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피곤하다. 피곤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국뽕 특집입니다. 국뽕.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국뽕. 이 국뽕이라는 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마 이 국뽕이라는 말이 박지성 시대부터 시작되었지 않나. 박지성이 골을 딱 넣으면 네이버 댓글에 붙기 시작하는 거죠. 주모 여기 국뽕 한 사발 추가요. 국가 할 때 국, 히로뽕 할 때 뽕, 히로뽕 할 때 마약 할 때 뽕 합쳐서 국가적 마약을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국뽕이라고 불러요. 이 국뽕의 대표적인 예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 국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국뽕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너무 거부감 갖지 말자. 즐기는 문화니까 즐깁시다. 국뽕 재밌잖아요. 첫 번째 국뽕은 스포츠 스타일 국뽕입니다. 요건 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 박찬호, 박세리 시절에 투박 시절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뽕을 맞이하게 돼요. 그 전까지 한국의 스포츠는 아시아에서는 좀 강했지만 유럽만 가면 깨진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키하고 몸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심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박세리가 골프에서 대박을 낸 거죠. 우승을 해버립니다. 있지 않습니까? 신발 벗고 막 올라가서 치고, 그 뒤에 작은 땅콩, 김미연, 희한한 사람들이다. 희한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 많은 선수들이 박세리를 보고 박세리 퀴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박세리 퀴즈들은 세상은 그렇게 겁내지 않아요. 왜 박세리 우승하는 거 봤거든. 그래서 골프를 치게 됩니다. 그 박세리 세대들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LPGA를 휩쓸고 다녀요. 별거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두 번째 케이스로는 박지성, 차범근 계보를 이어오던 축구. 근데 우리나라 축구에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골문 운전처리 미수, 골을 못 넣는다. 근데 축구 팬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아르헨티나도 골을 잘 못 넣고요. 전 세계의 모든 팀은 골을 잘 못 넣습니다. 국가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훈련해봤자 한 3일, 4일, 일주일 훈련해가지고 무슨 축구를 하겠어요. 그냥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동네 축구하는 게 조기축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대 축구는 조기축구다. 월드컵 때 정도? 다들 한 달 정도 모여서 훈련도 하고 중간중간에 예선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강해질 뿐이지, 일반적인 국가대표 축구는 그냥 동네 축구입니다. 그 동네에 사는 애들 중에 축구 좀 잘하는 애들을 모아요. 내 옆 동네랑 한 판 붙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을 모으는 거죠. 그나마 아무나 모으는 것보다 동네에서 좀 잘 차는 애들을 모으면 퀄리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들 간의 경기에서는 좀 이렇게 놀라운 반전들도 나오고, 이제 그런 의미로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국뽕의 시작이죠. 4강을 했어요. 우리나라 홈그라운드였고, 사실 우리가 6개월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히딩크 감독 와가지고 붙여가지고 체력 훈련하고, 딴 나라들은 그냥 다 각자 자기 프로축구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만 모여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연습한 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의 기량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걸 손흥민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한국 사람이지만 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의 대열에 올라섰어요. 손흥민보다 골 잘 넣는 선수 전 세계에 진짜 몇 명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보자면. 그런 키 크고 몸 좋은 유럽 애들을 눌렀다. 우리가 이겼다. 메이저리그 가도 류현진, 김광현 같은 애들이 흑인들, 뚱땡이들, 백인들 홈런 잘 치는 애들 삼진 잡고 짜릿한 거죠. 옛날에는 걔들한테 우리가 쫄보 살았거든요. 쫄보였어요. 유럽 애들, 키 큰 애들, 미국 흑인 애들, 백인 애들, 몸 좋은 애들 오면 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별거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스포츠 스타들이 가지는 국뽕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아시아인들도 전 세계의 어떤 스포츠에서 크게 지지 않는다. 그건 아직까지 정복 못하는 곳들은 있어요. 수영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언젠가는 좋은 선수들이 나오겠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아주 국뽕이죠. 옛날에 쭉쭉빵빵, 중국 애들, 러시아 애들, 유럽 애들이 하던 그 장르를 또
또 귀여운 아시아 여자가 휩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없을 것이다. 쉽지 않다. 이걸 그렇게 과연 김연아의 퀴즈들이 나올 것인가? 박셀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른 게 돈이 안 돼요. 김연아 퀴즈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김연아가 나와봤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박셀이는 100명, 1000명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거의 규모도 다르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 이게 안 되는데 뭘 노력을 해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럴 리는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국뽕은 바로 BTS 국뽕. BTS로 대표되는 음악적 국뽕, 연예인적 국뽕 그런 건데요. 연예인 국뽕은 엑소, 그 전으로 가자면 조용필, 뭐 심지어 일본을 진출했던 이박사라고 있어요. 원숭이 나무에 올라 뚫뚫뚫 이박사라고 있는데, 이박사가 그 일본에 또 한국의 최초 국뽕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트로트계를 좀 잡았다. 예. 그전에는 그냥 소소했어요. 뭐 누가 빌보드 100등을 했다더라, 뭐 한국 가수가 일본의 인기가 좋다더라. 그때는 심지어 일본 가수들보다 못하는 시절이니까. 일본 가수보다 못하던 시절에 조용필이 뭐 가왕전에 나갔다더라, 뭐 1월 1일 날 하는 뭐 그 새 가왕전에 한국 가수가 누가 초청됐다더라. 그것만으로도 신문에 일면을 채울 때가 있었습니다. 즉 국뽕의 기본은 못한 나라가 잘하는 나라를 이겨낼 때 국뽕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미국이 한국 야구를 이겼다 칩시다. 미국 시민들이 우와 우리 미국 야구 대단해, 저 못하는 한국을 이겼어,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국뽕은 우리가 못한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는 이 문화 세계에서 일본을 이긴다는 거지. 그랬을 때 국뽕이 생기는 거예요. 국뽕은 우리의 저열하고 약간 좀 떨어지는 것들이 어떤 구멍을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 생기는 거거든요. 그 국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느 순간 국뽕이 아니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뽕이겠죠. BTS가 빌보드 1위. 요거는 국뽕하면 가질만 해요. 왜냐하면 빌보드 1위를 한다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한국인이기 때문에 BTS가 1위를 한 거냐?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이 문화 쪽 봉준호 감독이 영화에서 그 어렵다는 오스카를 탔지 않습니까? 국뽕 가질만 하죠. 국뽕 가질만 해요. 그건 좀 국뽕 가질만 합니다. 전 세계 누구도 못 해본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못 해봤느냐? 영화는 국뽕 가질만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빌보드 같은 데는 옛날에 뭐 남미 라틴 음악 이런 걸로 다 해봤지 않습니까? 남미는 뭐 다릅니까? 미국입니까? 결국 한국이란 나라의 BTS라는 가수가 빌보드 1위를 했다. 이건 국뽕을 가질만 한데 한국인이라서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BTS 음악을 만든 사람들, 음악인들, 그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자부심을 가져도 될 문제지, BTS가 한국인이라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또 그런 말들 하더라고. BTS는 유일하게 좀 잘 나갔던 남자 그룹 중에 유일하게 한국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국수주의. 예. 거기에 뭐 중국에 하나, 일본에 하나가 있었고 BTS가 1등을 했다면 더 좋았겠네요. 동북아 난리가 났겠구만. 전부 다 국뽕 빠져가지고. 근데 BTS의 싱글 1위 뭐 축하드리고요.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때문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BTS라는 그 엄청난 그룹이 만들어지는 사실인데, 물론 그게 수많은 문화계들의 토양 위에서 만들어진 거 맞으니까 한국의 문화계의 힘인 것도 맞고, 뭐 그렇게 보면 국뽕 가져봅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10몇 년간, 20몇 년간, 30몇 년간, 50년간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BTS도 싱글 1위를 하면 한 거고. 근데 왜 일본은 못하냐? 국뽕 가지만 하네. 네, 저희 가십시다. BTS도 국뽕, 뭐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국뽕 가지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이제 K방역 국뽕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K방역 국뽕. 여기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좀 쪽팔려 했던.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외국 반응부터 봐요. 뭐 일만 생기면 미국 애들 어떻게 볼까? 유럽 애들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일본 애들 어떻게 볼까? 투 채널 들어가가지고 일본 애들 반응 막 긁고 와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랬고. 근데 K방역이라는 건 좀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보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랑 한국이랑 무슨 병이 터졌어요. 전염병이 터졌어. 누가 더 잘 막을까? 누가 봐도 미국이잖아요. 돈도 많고,
과학도 발달했고 과학도 발달했고 근데 한국이 더 잘 막아. 우와 K방역. 근데 K방역에 열광하는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들이 주장해왔던 건 우리의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개인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이제 우리 그냥 좀 이런 우리끼리 모인다 뭐 회식 같은 것도 하지 말자. 회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화이팅 이런 거 하지 말자. 각 개인에게 워라밸, 개인의 삶에 어떤 충실하자. 그런 선진국을 따라가자.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더라. 저게 더 선진국이다. 우리 저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건 아니에요. 작지만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 찰나였단 말이에요. 그걸 뭐 일부에서는 진보라고도 부르고요. 그걸 왜 진보라고 부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진보주의자들의 대부분의 기본은 개인주의였습니다. 이건 뭐 맞잖아요. 다 개인주의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 나만 잘 살면 되지. 나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했던 그 나 혼자 라고 했던 그 개인주의. 그게 꽃피우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 미국 뭐 이런 선진국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라는 문화가 있었다고. 우리. 아주 저열한 문화라고 생각했죠. 개인이 중요하지. 우리가 뭐가 중요해?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야? 꼭 이렇게 모여갖고 뭘 해야 돼? 근데 K방역은 우리라는 문화가 터뜨린 국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심하자. 우리 걸리지 말자. 우리 마스크 끼자. 개인 됐어. 우리가 더 중요해. 우리는 마스크 낄 거야. 너 안 낄 거야? 안 끼면 쏘레빠 신고 막 지하철에서 때립니다. 감옥 가죠. 미국에서 때렸다. 맞은 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변호사 다 불러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때리는 거 동영상까지 중고등학까지 있어. 우리 근데 누구를 응원합니까? 때리는 사람을 응원해요. 그래 마스크 안 꼈으니까 맞아야지. 생각해보면 엄청 무서운 국뽕이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적이 있으니까. 예전 제가 존경했던 노회찬 의원이 그랬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한국 사람들은 모이게 될 거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어떤 나라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다. 그게 무슨 질문이었냐? 새누리당에서 너네들은 왜 맨날 선거할 때마다 민주당 이런 애들 합쳐가지고 하나의 후보를 내냐?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노회찬이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은 외계인 같은 놈들이야.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이길 거야. 그 우리의 문화, 촌스럽게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 우리 문화, 우리끼리, 우리라도 그런 우리의 문화가 K방역을 통해 성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뽕 중에서는 자, 첫 번째 스포츠 국뽕. 그거는 몸이 큰 유럽 애들, 몸 부딪힌 날아갈 것 같던 그 유럽 애들을 싹싹 제끼면서 더 빠르게 손흥민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국뽕. 두 번째, 문화, BTS가 싱글 1위를 할 때 느끼는 그 쾌감. 문화의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우리는 그래요.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진짜 일본보다 후진국이었거든요. 완전 후진국. 대만보다 못할 때도 있었어요. 홍콩보다 못하고, 홍콩 영화 볼 때 있지 않습니까? 홍콩 영화 재밌어. 한국 영화 안 봐. 쓰레기야 할 때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문화 드디어 이겨낸 거죠. 그 쾌감. 홍콩 영화 보면서 좋아했던, 지금 홍콩 영화 보는 사람들 있습니까? 보십니까? 저는 보긴 해요. 좋아하는 배우들 중에서. 홍콩 영화 안 보잖아요. 일본 영화 보십니까? 일본 영화 수입하면 막 다 보러 가요? 우리나라에서 겨우 먹히는 어벤져스급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외화가 먹히지도 않아요. 그 정도까지 한국의 어떤 문화적 국뽕이 올라왔다. 세 번째, K방역. 이건 우리 국뽕. 여지껏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천대했던 우리라는 이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가 되어버린 그 사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보다 괜찮았잖아. 이렇게 우리 했던 게 뭐 나쁘진 않았네. 우리가 잘했던 거네. 그게 K방역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뽕을 세 가지 의미로 봤는데, 이런 의미에서 저희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행복합시다. 그리고 즐겁게 삽시다. 우리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좋아요. 마스크만 끼고 나갈 수 있잖아. 끝. 국뽕 필요해. 끝.